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페이지는 254페이지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신체라는 거는 우리가 건강할 땐 잘 모르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가 점점 쇠약해지니까 이제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각종 여러 가지의 우리는 종합병원으로 달고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라고 하는 거는 위생 관리에 있어서는 교재 보시면 우리는 구강청결도 있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로만 볼게요. 구강, 두발 청결, 또 뒷페이지에 보면 손발 청결, 또 세수 돕기, 면도 돕기 이렇게 구강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침상 돕기, 침상 청결 유지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옷 갈아입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9가지의 그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구강 청결 돕는다라는 건 뭐예요? 구강.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본인 치아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러면 뭘 하고 있어요? 틀니를 하잖아요. 그럼 틀니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틀니 관리에 대한 보관법 이거를 약품에다 담아둬야 되는지 아니면 뭐에 담아둬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이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치아 나한테 붙어 있는 이 치아는 건강한 치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씹고 물고 뜯고 하는데 이게 오감을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게 내 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맛을 잘 몰라. 그리고 한 번 이 틀니를 맞춰 놓으면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니죠. 변형이 와요. 변형이. 왜? 구강에 살이 빠지거나 치아 쪽에 이 우리가 치아를 받치고 있는 게 뼈잖아요. 뼈. 구강의 뼈.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옛날에는 이게 구강이 그대로 뭐 이렇게 평상시를 유지한다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 구강 안에 이 잇몸도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0대에 이게 의치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헐겁거나 아니면 잇몸에 맞질 않아서 염증이 계속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70대에 맞췄으면 80대에는 하나 더 새롭게 내 틀에 맞는 치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관리에 있어서 잇몸을 자극하고 순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치아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불결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잇몸병이 많이 생기는데 자 기본 원칙에 보면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 구강 청결에 있어서는. 그래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치료를 받기 전에 항상 뭘 먼저 염려해 둬야 돼요? 어르신들. 혈압이 있는지.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혈압, 당뇨잖아요. 이게 있으면 치과에 가면 치료 잘 안 해주죠. 혈압이나 당뇨를 먼저 조절을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 환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2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모가 돼요. 자, 그래서 염증에 있는 그 입안에 있는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입안을 닦을 때는 혀 안쪽에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깊이 닦지는 않아야 되는데 입안을 이렇게 닦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우리 입안 닦아내기에 보자고요. 치아가 없거나 연화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걸리기가 쉬운 대상자를 입안을 깨끗이 닦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준비된 물품에 255페이지를 보자고요. 일회용 스폰지 브러쉬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컵이나 빨대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전자가 왜 필요할까요? 주전자? 예, 물을 부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받이 그릇도 필요하고 수건거즈, 일회용 장갑 또는 구강청결제, 입술보호제, 서랍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방법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먼저 내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요양보호사는 어르신한테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죠. 우선 자기소개를 하고 그리고 절차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앉은 자세나 옆에서 누운 자세로 취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여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꼴깍꼴깍 넘어가겠죠. 그러면 또 살에 걸리겠죠. 그래서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은 대주고요.
꺼지는 감은 걸로, 서랍자라는 거는 이게 좀 꺼지고 좀 감아줘야 되겠죠. 서랍자라는 게 뭐야? 쇠로 된 거 있잖아요. 막대로 된 거. 이런 건데, 자, 서랍자가 왜 필요해요? 어르신들이 이해하세요 하면 이해하지 않잖아요.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케어를 하려면 이해하세요 하는데도 그냥 다물고 있어. 그러면은 서랍자로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해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도 전문가잖아. 그래서 나무 서랍자도 괜찮고요. 서랍자도 되는데 이 스텐 서랍자는 이게 깨물면 치아를 손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스텐으로 된 그런 서랍자는 꺼즈를 한번 싸서 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뭐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데 먼저 닦는 순서가 어디 먼저라고 했어요? 윗니 또는 잇몸, 예, 꺼즈로 닦아서 그 다음에 어디를 닦아야 된댔어요?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아준다 했어요. 자, 순서 어디 먼저? 윗몸, 위. 또 다 닦으면 어디요? 아래. 예, 다음에는 어디예요? 입천장. 또 혀. 또 볼. 예, 볼 안쪽. 요게 순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자, 다음 구강 청결을 돕는 데 있어서 순서대로 닦는 것이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요? 윗니. 그쵸? 또 어디에요? 위, 아래. 그쵸? 순서대로. 치아를 골고루 닦을 때 위, 아래 막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위에, 위쪽,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어디 닦는 데 있어요? 입천장,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볼 안쪽. 자, 우리는 양치를 할 때 치아만 닦나요? 아니에요. 잇몸도 같이 닦아줘야 돼요. 잇몸이 약한 분들은 치아할 때마다, 양치할 때마다 피 나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잇몸이 약해서 그렇죠. 염증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려면 그 우리 칫솔 있잖아요. 부드러운 솔. 그걸 갖다 잇몸을 좀 다 닦아보세요. 처음에는 피가 많이 나요. 며칠 동안 닦을 때마다. 근데 얘가 단련이 되면요. 잇몸 자체가 이제 튼튼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를 잡아주는 잇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잇몸 전체도 블러쉬로 갖다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데 순서가 우리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입안 헹구기에 있어서 입안을 헹굴 때 식사 전과 후는 모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전 입을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예, 식전에 우리가 입을 헹구고 아니면은 물을 드시게 하는 이유는 구강 건조를 막게 하기 위해서있죠. 자, 탈기나 위액이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식욕을 증가시킨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해요. 잘 나와요. 왜? 자, 우리는 입안 헹구기는 식전에 입안 헹구기는 입안 건조를 막기 하기 위해서 또 탈기나 위액을 분비시키는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그리고 입안 전체를 헹굴 때는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진식사가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특이하신 분들이 대부분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고여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 늘 그것까지 케어를 같이 해야 돼. 늘 이게 잇몸에 입천장 안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음식물 찌꺼기가. 그러다가 구강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누워서 주무실 때 이 찌꺼기들이 나도 모르게 숨을 쉴 때, 침 삼킬 때 같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생겨요. 폐렴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르신들의 식사 수발을 다 끝나고 치아를 닦을 때, 양치를 할 때 입안 구석구석 위, 아래 닦고요. 입 안에 혓바닥 닦고 천장 닦고 다 닦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입 안에 이 음식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25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또 앉는 자세에서 구강 청결이 있는데요. 자, 앉은 자세에서 치에서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준대요. 앉은 자세에서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셔주고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 후에 물맞이에 그릇에 뱉게 한대요. 이거는 입안 헹구기가 되겠죠. 요거는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칫솔질을 하기에 있어서 방법과 준비물이 있겠죠.
자, 앉은 자세로 할 수 없는 경우 한번 볼까요? 옆에 당구장 표시 257페이지. 자, 앉은 자세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게 옆으로 누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서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어. 편말이에요. 편말이. 오른쪽 편말이야. 그러면 어디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양치질을 해야 돼요? 오른쪽 편말이면. 왼쪽으로 돌아 눕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왜? 오른쪽이 편말인데 오른쪽으로 그대로 눕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도 안 될 뿐더러 오른쪽이면 어때? 입안 자체도 내가 이렇게 충분히 헹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 넣어가지고 입을 헹구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헹궈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앉은 자세에서는 또 치약을 묻힌 소를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아줘야 되겠죠. 그림과 같이 치약을 그냥 꾹 눌러서 짜는 게 아니라 칫솔 사이사이에 치약이 골고루 배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한 칫솔에 치약 묻히는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3분간 세심하게 닦아야 되고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줘야 되죠. 어르신들은 혀에 백태가 많이 끼거든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혀에서. 그렇기 때문에 혀도 골고루 이렇게 백태를 많이 좀 벗겨내줘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의치 빼기에서 의치가 많이 나오겠죠, 시험 문제에. 의치는 의치가 구강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클래스프라고 하는 이 철이 있어요. 부분 그 틀니 있잖아요, 부분 틀니. 전체적으로 하는 틀니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부분 틀니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앞니가 빠지신 분들은 앞니 틀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고정시켜주는, 양쪽에서 잡아주는 거거나 아니면 이게 철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보강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톱으로 그거는 끌어올려서 빼는 방법이 있어요. 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통으로 이렇게 빼면 돼. 근데 부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도 경험을 못해서 잘 인지가 안 될 텐데, 어쨌든 자, 위쪽 위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를 닫는데요. 자, 어느 쪽 먼저 뺀다고요? 위쪽. 틀니가 아래 위에 두 개 다 맞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맞물리는 것 중에서도 먼저 빼야 될 순서는 위에 틀니를 먼저 빼고 아래 틀니를 뺀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빼는 순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의치 세척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 넘겨서 자,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서 그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주는 거죠.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구죠.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소금물이나 또는 우리 왜 헹구는 가글약 있잖아요. 가글약. 그거를 가지고 어느 이제 집에 갔더니 항상 자기 어머님 의치를 거기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야. 그 가글인에다가. 그거는 안 되거든요. 왜? 이 의치에 관련돼서는 그냥 생리 식염수 내지는 수돗물 있죠. 그게 제일 좋아요. 뭐 조금 더 소독하는 효과가 낫겠지 하면서 그런 데다 담으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인공치아와 인공치아 사이에 인공치아 그 바닥 사이에 안쪽에 좁게 되어 있는 곳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 안쪽에 좁게 되어 있는 곳 등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통으로 뺄 때는 괜찮아. 근데 부분 의치가 문제인 거야. 그쵸? 자, 여기 꼭 알아두게 한번 보실까요? 잇몸을 압박하는 때 그 자극하는 해소를 위해서는 자기 전에 의치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의치를 세척하고 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죠.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가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왜 안 되냐면 변형이 오기 때문이에요. 화학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글하는 가글약 있잖아요. 그 마트에서도 팔고 약국에서도 팔고 하잖아요. 가글인.
그것도 미세하게나마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담가두면 의치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의치를 빼둘 때는 찬물에 담가서 용기에 보관해서 의치를 변형을 막을 수 있다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물에. 또 그렇죠. 아유 이거 저기 세균이 많아서 소독할 거야. 그래서 팔팔팔팔 젖병 삶듯이 삶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자, 의치 보관 방법에 있어서는 이거 한 문제 나오겠죠? 자, 네? 주방세제. 아, 주방세제도 세제 나름인데 우리가 왜 그 소다 같은 거 있잖아요. 소다. 예, 소다 같은 경우에 또는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식초 그런 거에다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방에 쉽게 소다 같은 거 살균한다고 식초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의치에는 닿으면 좋지가 않는데 의치 닦는 세정제 약이 따로 있잖아요. 약국에. 그거 아닌 이상에는 딱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맹물에 깨끗하게 솔로 청소만 해줘도 돼요. 사실. 근데 이제 책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의치를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치는 압박 자극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 의치를 빼야 된다 했죠. 물고 자면 어떻게 됐어요? 의치를 어르신이 잘 때. 네. 막 이게 자면서 이게 잇몸을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염증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치 자체를 항상 이거 빼고 자야지 이거를 끼고 자면요. 잇몸 자체가 부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자리에는 의치를 빼두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의치를 뺐을 때는 건조하지 않게 그 물에다가 담가놔야 되겠죠. 일정 용기가 있으면 그 통에다가. 그래서 다 잠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자, 용기에 있는 내 보호를 넣는 게 맞고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는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찬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최고 좋아요. 자,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하는 게 맞죠. 자, 의치를 끼울 때 방법인데요. 자,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이불을 충분히 헹구라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예. 자, 이거는 충분히 헹궈야 되는데 그대로 냅뒀을 때는 혹시라도 세균에 감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찍 끼울 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다시 한번 싹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끼워주는 게 좋아요. 자, 끼울 때는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한꺼번에 넣는 게 중요하죠. 보통 어르신들도 80, 90세 되시는 분들은 의치는 본인 스스로가 다 껴. 갖다만 주면. 근데 우리가 끼려고 하면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의치 끼세요 그러면 그냥 쑥쑥 잘 껴요. 본인 스스로가. 자,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잘못하여 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 위치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지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사실 의치 자체도 하지를 못해요. 그냥 빼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자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 주변을 닦은 후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발 청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우리가 이제 뭐 며칠에 한 번씩 감는다라는 건 이제 위생상 우리는 이제 정상 우리 생활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꼭 감잖아요. 근데 이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감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을 이제 해드리는데 기본 원칙이 있어서는 자 머리를 감기 전에 기분이나 안색을 먼저 체크를 하고 통증 유무를 확인하고 머리를 감아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공복이나 식후에 피로하고 추울 때는 비교적 덜 추운 시간에 낮 시간대에 감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목욕하고 같이 나오는 그 문제인데 목욕을 아침 일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날씨가 추운 날에는 그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많죠. 그래서 낮에 따뜻한 시간대에 목욕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대낮에 하라는 거예요. 자, 머리를 감기 전에는 대소변을 보게 하고 모든 절차는 미리 설명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욕하기 전에 또는 그 두발 관리를 하기 전에
귀 속에 물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귀 속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는 귀를 좀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양쪽에 솜을 가지고 귀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겨주고 소량의 샴푸를 가지고 260페이지에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듯이 비벼서 헹궈주는 거죠. 린스를 사용하고 따뜻한 물에 헹구는 거는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내용이고. 자, 우리는 또 뭘 보냐.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가 이게 이제 또 순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머리를 감기는 침상 머리 감기기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절차를 설명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요양보사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자,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빗질을 하고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한다. 비스듬히 한다라는 건 뭐예요? 침대가 일자로 있으면 일자로 위로 쭉 올라와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비스듬히 침대 사선으로, 침대 옆에 사선으로 비스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나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옆으로 이렇게 포즈를 취하게 해서 방수포를 어깨 밑에까지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아래 놓고 어깨 위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주고 목욕 담요를 덮어주고요.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리죠. 자,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에 물 양동이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패드가 없는 경우는 신문지나 여러 장의 그 비닐포를 말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또한 솜으로 귀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눈에 수건을 올려두고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냥 멀뚱멀뚱하게 해놓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우리 사람은 눈을 감겨주면 참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눈을 가려준다라는 거고,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는 거고, 소량의 샴푸와 두피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듯이 따뜻한 물로 헹궈주면 되죠. 린스는 뭐 충분히 사용하고 뒷머리나 머리와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거나 패드 밑에 수건을 넣어 물 빠짐을 조절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양쪽 귀에서 솜을 꺼내서 면봉을 이용해서 양쪽 귀를 물기를 제거하는 게 우리가 그 침상 머리 감기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가 있는데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두발 전용 세정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이 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내기만 하면 된대요. 편하겠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상황이 안 될 때는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머리 손질은 뭐 이렇게 쭉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손톱깎이가 있어요. 손톱깎이, 발톱깎이. 자, 손톱깎이는 어떻게 해줘야 된댔어요? 닦을 때 둥글게. 왜요? 일자로 하게 되면 걸리죠. 자, 발은 일자. 왜 발은 일자예요? 예, 옆에 발 양쪽 사이즈에 일자로 깎지 않으면 얘가 발을 파고 들어가죠. 우리 피부를. 그래서 이게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은 항상 일자, 손톱은 둥글게 이렇게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 회음부 청결에 있어서 여성은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원인이 되죠. 불결했을 때. 그래서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꺼지나 솜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법은 그렇게 되고요. 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이런 거를 간혹 가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세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수하는 방법. 어디 먼저 세수하는데 세수하는 방법에 어디를 먼저 닦아야 되는지 그 또 순서가 나온단 말이야. 266페이지. 자, 우리는 먼저 닦을 때 어디 먼저 닦아야 돼요? 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방법. 세수하는 돕는 방법이 우리는 자, 페이지가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죠? 자,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지 손수건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1번. 자, 2번. 자, 눈 밑에 코 뺨으로 닦는데요. 코, 눈 닦고,
코 닦고 뺨을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입 주위를 닦고 이마를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는다. 그 다음에 어디를 닦는다? 귀의 뒷면, 뒷바퀴, 목, 순으로 닦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닦는 순서를 바꿔놓겠죠. 닦는 게, 자, 입을 먼저 닦고, 코를 닦고, 귀를 닦고, 눈을 닦는다. 그게 1번. 2번. 눈을 닦고, 입을 닦고, 뺨을 닦고, 또 귀를 닦는다. 이게 다 쉬운 내용인 것 같은데도 이게 문제를 딱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딜 먼저 닦느냐? 눈, 코, 뺨, 또 어디예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되잖아. 눈, 코, 입, 뺨, 귀, 목. 그가 이마. 그가 이렇게 우리가 이 한 부위를 닦는데 대충 이렇게 닦으면 되는데 뭘 이걸 세분화해서 나누냐고. 근데 이런 게 시험 문제 부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얼굴을 닦는 순서. 눈, 또, 코, 또, 뺨, 또, 입, 이마, 귀. 이제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연상법 해보세요. 연상법. 다시 시작. 눈, 코, 뺨, 입, 이마, 귀. 그러면은 요거는 맞을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틀려봐 아주 그냥. 자, 면도하기는 남성들 면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도 전에 따뜻한 물로 먼저 수건을 덮어서 건조한 거를 없애주고 피부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수건으로 받쳐서 한다라는 거고요. 면도알은 얼굴 피부에 45도 각도로 유지를 하면서 짧게 나누어서 일정한 속도로 면도를 한다는 게 맞고요. 피부에 주름이 져 있죠.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면서 면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귀 밑에서 턱 쪽으로 또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으로 닦는데요. 이 순서 나오면 여자분들은 다 틀리겠네. 안 해봐서 그쵸? 자, 면도할 때는 어디 먼저 면도한다고요? 남자 면도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귀 밑에서 턱, 귀 밑에서 턱, 또 네, 코 밑에서 입, 이 순서예요. 턱에 귀에서 턱, 코 밑에서 이렇게 입, 있죠? 이게 간단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목욕 덮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식사 직전 식후에는 목욕을 삼가해야죠. 왜? 금방 밥 먹고 하면 구토나 소화불량이 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전후로는 목욕을 피하고 목욕 전에 반드시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하게 되죠. 왜? 통목욕을 했을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따뜻해가지고 어때요? 쉬를 하겠죠. 예. 그래서 대상자한테 목욕을 할 때는 소대변을 다 보라고 하시고 몸 상태를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이 하도록 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목욕 중에 대상자 상태를 자주 확인해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내야 됩니다. 때를 밀어준다고 팍팍팍팍 밀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피부가 얇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때를 민다고 밀면 소양증이 증가가 되버려요. 가려움는 현상이. 자,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준다. 치매일 경우 목욕을 거부할 수 있겠죠. 이때 강제로 시키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유인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르신, 목욕을 안 하시면요. 아유, 그 몸에 굉장히 위생상 안 좋아요. 또 남들이 어르신 냄새 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좀 청결하게 씻는 게 좋겠죠. 내가 로션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달래주면서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목욕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려서 목욕하려고 유도를 하는 거죠.
자, 뒷페이지. 통목역. 통목역은 여기서도 뭐 목역은 하나가 나와요. 하나 문제. 통목역인지 아니면 목역 의자에서 할지 아니면 뭐 머리 감기가 나올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통목역 같은 경우에는 그 물 탕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번쩍 집어 넣어요? 아니잖아. 그쵸? 발끝에 물을 조금씩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하고 그리고 다리, 팔, 몸통 순서대로 물을 헹구고 해운물을 닦아주는 게 맞는 순서예요. 자,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해서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기는 거예요. 먼저 건강한 쪽이 먼저 움직이게끔, 마비된 쪽이 뒤에 따라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하는 거죠. 장시간 있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탈수의 주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시간대를 중요하게 5분 이내로 끝내버려야 되고요. 목욕 풍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자, 부력으로 불안정해지는, 부력으로 물을 많이 받았을 때는 이 부력이란 건 뭐예요? 몸이 이렇게 뜰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이런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욕조에서 나오게 되면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겨주는 거고요. 또 목욕 수건을 비누에 묻혀서 닦아주는 겁니다. 닦을 때 말초에서 중앙으로 닦고 발가락 사이와 발가락 사이도 세심하게 닦아준다는 거죠. 자, 샤워기 물 온도를 확인을 해야 되고 거품 내는 거죠. 목욕 후에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내고 귀 뒤에 물기도 제거하고 그 귀 입구에 면봉으로 잘 닦아줘야 되겠죠. 자, 앉아서 의자에 앉혀서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자,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이 있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나 차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뒤에 또 나오네. 272페이지. 자, 우리는 그 어르신들 닦는 순서가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오죠, 이거. 자, 어디 닦는다고? 순서 시작.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양쪽 사진은 손목 안쪽에 팔 쪽으로 닦는다. 손목은 안쪽에서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위로 닦아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흉부와 복부는 유방을 원을 그리듯이 닦아준대요. 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준대요. 별표 5개씩 쳐야 돼요. 이거 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유방은 어떻게? 원을 그리고. 또 복부는 복부는 어떻게?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쓸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문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아준다. 이렇게. 자, 무릎을 세워서 발 뒤꿈치나 무릎 뒤쪽에 손을 뻗어서 발끝에서 허벅지로 닦아주는 게 맞죠. 자, 등과 등부는 옆으로 눕게 해서 목 뒤에서부터 등부까지 닦아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한테 몸을 맡겼어. 이분들이 어떻게 닦는지 잘 보세요. 그쵸?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 내 몸을 맡겨보라고 한 번씩.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자, 침상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옷 갈아입는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275페이지에 편마비 장애가 있을 때 옷을 벗고 입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기본 원칙에 옷 갈아입는 것은 뭐 땀이나 분비물로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게 청결의 유지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 편마비 장애가 있는 경우에 옷을 벗을 때는 어디 먼저 벗는다? 건강한 쪽부터 벗고 옷을 입을 때는 반대겠죠. 반대. 입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쑥 집어넣어. 그리고 이렇게 편마비 쪽으로 해. 근데 벗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입을 때는 예, 마비된 쪽 먼저 입혀주고 건강한 쪽 입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와요.
자, 옷의 색상이나 개인의 생활 리듬을 고려해서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고 벗기 쉬우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을 입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아래로 일자로 붙은 옷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왜 제수복 같은 왜 우리나라 제수복도 아니고 왜 옛날에 왜 빠삐용 같은 보면은 왜 애기들 옛날에 우주복이라고 했죠. 우주복 그런 것처럼 그 대상자한테 이런 걸 입혀놓으면 굉장히 케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상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자, 체위 변경에 단추 있는 옷이 있는데요. 276페이지 보면 자,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서 서서 상의를 한쪽 소매 끝에서 어깨에서 목선까지 모아지고 악수하듯이 대상자의 마비된 측 손을 잡아서 이렇게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응용돼서 많이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수액 맞는 게 나와요. 수액 맞는 게. 자, 팔에 수액을 꽂았어. 그러면 이거 옷을 수액을 꽂고 있는데 이 옷을 벗겨야 돼. 그럼 이 순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수액이 있는 대상자, 단추 있는 옷 벗기기 있으면 옷 입히기도 있겠죠. 자, 279페이지를 보세요. 자, 건강한 쪽 수액을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겨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 속으로 그거를 쏙 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반대로 이 페이지에 있겠죠? 자, 여기는 또 없네. 앞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벗기는 거는 반대 방향이겠죠. 요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읽어보셔야 돼. 아, 건강한 쪽을 먼저 입힌다고 했으면 건강한 쪽을 입히면 그럼 수액은 언제 빼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옷을 입힐 때는 수액이 먼저 통과를 해야 돼. 소매로. 그쵸? 소매를 먼저 소매로 자 수액이 어디 갔어? 여기 어저께 있었는데 보니까 안 봐도 다 알죠. 우리 실습했으니까. 그러니까 수액을 맞겠다고 하면 이게 수액을 그 옷 먼저 통과를 시켜 소매 쪽으로. 그리고 손을 집어넣게 해요. 그리고 마비된 쪽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벗을 때는 반대 방향.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편마비일 경우에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이런 게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고요. 자, 지팡이로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욕창 발생 부위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 욕창이 제일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 288페이지 보세요. 288페이지. 자, 우리가 욕창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엉덩이 쪽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맞겠죠. 왜? 바닥면이랑 가장 밀접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엉덩이 쪽. 또 어디예요? 여기 견갑골. 여기 머리. 그죠? 팔꿈치. 넓적다리 뼈. 발꿈치 뼈. 그리고 팔꿈치 여기 양쪽 사이드. 이런 데가 우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욕창이. 그래서 욕창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체위 변경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 체위 변경 시에 체위는 몇 시간에 한 번씩 변경해줘야 해요? 2시간. 예. 자,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저 그림에 보면 기본 체위의 형태의 바로 누운 자세를 무슨 위라고 그래요? 앙하이라고 해요. 앙하이. 자, 앙하이가 휴식 취할 때, 잠잘 때 자는 이런 자세예요. 자, 반 앉은 자세라고 해서 반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자이. 자, 반자이는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시나 위간 영양을 줄 때 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자세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숨찰 때 많이 이렇게 상체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엎드린 자세를 보자고요. 엎드린 자세는 상처가 있거나 등 쪽에, 그렇죠? 그리고 치질 환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린 자세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아랫배에 발목 밑에 작은 베개들을 받쳐서 허리와 넓적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게끔 이렇게 우리 그 교재 289페이지처럼 받쳐줘야 된다는 거야. 스펀지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베개 같은 것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휠체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휠체어 접는 법이 순서대로 나오는데, 자, 휠체어 다루는 법이 291페이지겠죠? 자, 휠체어 접는 법을 한번 보자고요. 1, 2, 3, 4번이 나오죠. 첫 번째, 잠금 장치를 잠근다. 두 번째, 발 받침대를 올린다. 세 번째, 시트를 들어 올린다. 자, 네 번째, 팔걸이를 접는다. 이게 한 동작이라는 거예요. 한 동작.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휠체어 여기까지만 합시다.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진입을 할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나올 때는 환자. 자, 휠체어 탈 때는 어르신을 쑥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왜? 휠체어를 이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 나중에 나올 때. 그러니까 휠체어 올라갈 때는 뒤로 요양보호사가 먼저 본인이 끌고 이렇게 뒤로 타. 그래야지 띵동 열렸을 때 나갈 때 앞으로 정면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순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단 이렇게 내려오는 경사로에 휠체어가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내려와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먼저 뒤로 뒷발질을 하면서 휠체어를 뒤로 끌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기울어져서 앞으로 쏟아지겠죠, 환자가. 이런 게 간혹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턱이 조금 있는 거는 발판 있죠? 뒤에. 그거를 살짝 밟아서 올려줘야 돼요. 충격이 완화되게끔. 요게 휠체어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장시간 앉아 계시느냐 고생하셨고,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온라인상에서 계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